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웹사이트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코딩은 너무 복잡하고 디자인은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딱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 바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써볼 만한 건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부트스트랩이란 말이 스타트업 쪽에서도 쓰이긴 해요. 투자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방식, 그런 의미로요. 아, 그런 뜻도 있군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집중할 건 그게 아니고요. 웹 개발. 그중에서도 웹사이트에 이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프론트엔드. 네네, 보이는 부분. 네. 그걸 좀 더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도구. 바로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입니다. 코딩 경험이 아주 많지 않아도 웹사이트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일 거예요. 맞아요. 이 코딩이나 디자인 때문에 웹사이트 만들기를 좀 망설이셨다면 이 부트스트랩이 정말 뭐랄까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웹 개발을 잘 모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걸 써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부트스트랩은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을 아주 훨씬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뭐랄까 미리 준비된 도구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아, 도구 상자요? 네.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드는 HTML, 또 그걸 꾸미는 CSS, 그리고 움직임을 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것들이 이미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 놓은 상태로 모여 있는 거죠. 오, 비유하자면 집 지을 때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온 창문 틀이나 문 세트 같은 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기본적인 구조나 부품, 이걸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제공되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트위터 개발자들이 내부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거래요. 디자인 일관성 맞추려고. 아, 트위터에서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좋으니까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 미리 만들어진 코드 도구 상자라니 진짜 듣기만 해도 편리할 것 같은데요. 특히 웹 개발이 처음이거나 저처럼 약간 디자인 감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왜 써야 할까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아마 다음 몇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개발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는 거. 시간 단축, 중요하죠. 네, 웹사이트 보면 흔히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버튼이라던가 메뉴, 글 쓰는 입력창, 아니면 쇼핑몰의 상품 카드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디자인되고 코드까지 다 짜여 있어요. 개발자는 그냥 그 코드 조각에 클래스라는 이름표만 딱 붙여주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고민할 시간, 또 그거 일일이 코드로 옮기는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와, 그냥 이름표만 붙이면 된다고요? 네, 기본적인 건 그래요. 이게 단순히 그냥 편하다 이걸 넘어서서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빨리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오,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반응형 웹 구현이 정말 쉬워집니다. 반응형 웹이요? 그게 뭐죠? 혹시 예전에 어떤 웹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는데 PC에서 보던 화면이 그냥 그대로 작게만 나와서 글씨가 막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그랬던 경험 없으세요? 아, 네네, 있어요. 엄청 불편하죠, 그거. 확대하고 스크롤하고. 맞아요. 바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반응형 웹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기기로 접속하든, 그러니까 PC든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그 화면 크기에 맞춰서 웹사이트 레이아웃이나 글자 크기 같은 게 자동으로 보기 좋게 착착 조절되는 거죠. 아하, 자동으로요? 네, 부트스트랩에는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아주 똑똑한 설계 방식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그런 반응형 웹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모바일이 대세죠. 네, 근데 이 중요한 기능을 복잡한 코드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초보자에게는 특히 더 그렇죠. 와, 이건 진짜 쫄깃한데요. 그리고 셋째, 배우고 시작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 웹의 아주 기본 언어,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요. 복잡하게 뭘 설치하고 그럴 필요 없이 공식 문서나 예제 코드 보면서 금방 따라해 볼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죠. 오, 다행이네요. 넷째는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잘 보이도록 도와준다는 거.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가 크롬도 있고 파이어폭스, 사파리, 엣지 뭐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쵸. 이런 최신 주요 브라우저들에서 웹사이트가 깨져 보이거나 다르게 보일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좋다는 거죠. 아, 그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무료이고 오픈소스라는 점입니다. 무료요. 네, MIT 라이센스라는 걸 따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개인이 공부 삼아 만드는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상업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돈 버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에도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코드를 뭐 수정하거나 여러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데 거의 제약이 없어요. 와, 무료에다가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다니. 이건 뭐 안 쓸 이유가 거의 없겠는데요? 특히 복잡한 코딩 없이도 다양한 기기에서 깔끔하게 보이는 반응형 웹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웹사이트 처음 만들어보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근데 교수님, 뭐 세상에 완벽한 도구라는 건 없잖아요. 혹시 이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때 좀 고려해야 할 단점이나 아니면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런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놓치게 되는 건 없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물론이죠. 당연히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건 역시 디자인의 획일성 문제예요. 디자인 획일성이요? 네, 그러니까 제공되는 기본 디자인 요소들, 컴포넌트라고 했죠. 이게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정말 편하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다른 부트스트랩 기반 웹사이트들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짓궂게 부트스트랩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약간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나만의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담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기본 스타일에다가 자신만의 CSS 코드를 덧붙이거나 수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디자인을 좀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아니면 CSS 자체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아주 오래된 구형 브라우저 지원 문제인데요. 구형 브라우저요? 네, 부트스트랩은 계속해서 최신 웹 기술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안 쓰는, 예를 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IE의 아주 오래된 버전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됐어요. 최신 버전인 부트스트랩 5부터는 IE를 아예 지원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그럼 아이 쓴 사람은 못 보는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크롬이나 엣지 같은 최신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제약이 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면요. 아, 그렇군요. 하긴 요즘 아이 쓰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죠. 그럼 정리하면 개성 있는 디자인을 원하면 추가적인 CSS 작업이 필요하고 아주 특수한 옛날 브라우저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버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설명을 쭉 듣고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부터 해야 하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요. 부트스트랩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요. getbootstrap.com인데요. getbootstrap.com이요? 네, 거기 가시면 CDN 링크라는 걸 제공해요. CDN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서버를 이렇게 분산시켜 놔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빨리 전송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아, 네. 그 CDN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HTML 문서에 딱 2줄만 추가하면 돼요. CSS 링크는 HTML 문서 위쪽에 헤드 태그 안에 넣고 자바스크립트 링크는 문서 맨 아래쪽 바디 태그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붙여넣으면 그걸로 부트스트랩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준비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와, 그냥 링크 2줄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된다고요? 네, 설치 과정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 사이트에 있는 examples 메뉴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예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버튼 만들기, 메뉴 만들기, 카드 만들기 등등. 그 예제 코드를 직접 보고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일 겁니다. 오, 예제까지 다 있군요. 정말 친절하네요. 네,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웹 개발, 특히 그 디자인이나 반영형 처리 같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자분들에게 복잡한 과정 없이도 꽤 그럴듯한 웹사이트의 기본 틀을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디자인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CSS를 수정해서 개성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나 웹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임은 분명합니다. 네, 강력한 조력자.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요, 여러분, 부트스트랩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험이 단순히 코딩이 좀 편해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웹 개발 접근 방식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도구를 쓰면서 웹 표준을 더 잘 지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할 때 코드의 일관성이나 유지 보수가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 같은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어쩌면 웹 개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좋은 마무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